안녕하십니까, 해탈입니다. 오늘은 워드 파일에서 엑셀로 회원 가입 신청서 내용을 엑셀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 회원 가입 관련해서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유사한 케이스에 이런 예제가 쉽게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일단 그 가입 회원 가입 신청서를 이제 메일로 받았다고 치고, 회원 가입 신청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겁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 이메일, 근무처 뭐 블라블라 막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작성한 뭐, 뭐 가짜로 만든 건강 추구회라는 어떤 모임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는 거를 이제 무더기로 많이 처리한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엑셀로 한번 회원 명부를 쭉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회원가입 신청서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대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 이제 홍길동, 생년월일 들어가고, 성별에 들어가고, 주소, 뭐 휴대폰, 직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홍길동을 복사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생년월일을 복사해서 집어넣고, 이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옮기는 방법은 일일이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해서 엑셀에 집어넣고, 복사해서 엑셀에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는 이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컴퓨터에 메모리를 써서 변수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이름이라는 홍길동은 이제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고, 생년월일은 뭐 변수 이름을 뭐 버스데이든 뭐든 줘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주소는 어드레스, 휴대폰은 뭐 HP든 뭐든 뭐 텔레폰으로 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이름을 줘서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엑셀에 와서 순차적으로 네임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주고, 버스데이를 집어넣어주고, 성별, 어드레스 이런 걸 다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와 엑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윈 액티베이트를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옮기는 과정을,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신청서는 일일이 한다 치지만, 이 신청서들이 계속 많이 와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폴더에다가 모아놓고 이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읽어가지고 쭉 이거를 집어넣는 거를 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GUI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GUI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엑셀을 먼저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회원 명단에 대한 엑셀을 가지고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이 가입 원서에 대한 가입원 도큐멘트 파일이 위치한 폴더를 선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위치가 예를 들어서 임의로 그냥 D 드라이브의 데이터 폴더다라고 이제 예를 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셀렉트 폴더를 해서 폴더를 선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PC에 어디에서 뭐가 있고 이거를 쭉 선택을 해주면 그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거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애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짜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폴더 아래에 있는 그 엑셀 워드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항목을 열어서 다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이제 그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가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UI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GUI가 이제 텍스트로 세 줄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 줄은 텍스트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로케이션은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있고요. 불필요한 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제 파일 로케이션을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 창으로 이 실제 파일 위치를
v 폴더라는 이름으로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요. 디폴트 값은 D에 D 드라이버의 데이터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 셀렉트 폴더는 이제 버튼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셀렉트 폴더 버튼을 만들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최종적으로 액션을 수행할 애드 버튼을 만들었는데 버튼이 좀 크네요. 예, 뭐 크기는 조절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은 회원 가입으로 해서 줬고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코디네이트 좌표는 마우스의 스크린으로 잡아주고 키 딜레이는 없이 잡아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변수를 로우하고 퍼스트를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그 행이 계속 바뀔 때마다 증가를 시켜주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로 잡은 거고요.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행을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놈에 대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퍼스트라는 변수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렉트 폴더를 누르면 해야 되는 액션은 이 위치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폴더 버튼에 대한 거는 일단 이 버튼을 수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혹시 여기에 수동으로 이 에디트 창에 사람이 입력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수동으로 입력한 값이나 내지는 디폴트로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값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파일 셀렉트 폴더를 띄우면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창이 뜨는 거죠. 그래서 창이 뜨면 해당 결과를 저장할 변수는 이제 폴더라는 이름으로 줬고요. 스몰 폴더로 줬고 그다음에 신규 폴더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3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더 값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 폴더는 v 폴더 값이었기 때문에 이 D 드라이버의 데이터 값이고요. 디폴트로 줬던 요 값이 만약에 비어 있다라는 얘기는 셀렉트 폴더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폴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 값이 없기 때문에 이 폴더를 선택하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고요. 만약에 폴더에 값이 내용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어떤 값을 셀렉트 폴더를 통해서 선택을 했거나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 입력된 값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 폴더에 뿌려주는 거죠. 여기 폴더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폴더는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애드 버튼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액션은 버튼 엔드가 눌렸거나 버튼 엔드가 눌리면 엑시트 앱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버튼 엔드로 가서 역시 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그 탈출하는 루틴을 이스케이프 루틴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버튼 엔더하고 이스케이프 키에 대한 처리는 그냥 늘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십시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버튼 애드가 눌렸을 때 동작은 버튼 애드가 눌리면 역시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고요.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제 이 v 폴더 값은 가져왔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로우를 선언한 거는 이제 로우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쓰겠다는 거고 폴더에 어떤 데이터 자기가 원하는 값이 엑셀 워드 파일들이 저장될 디렉토리가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도큐멘트 타입만 워드 파일 형태만 순차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폴더 아래에 있는 데이터 폴더 아래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죠. 도큐멘트 파일을 워드 파일을 선택해서 런을 합니다. 그러면 런을 하는데 루프 파일에 풀 패스로 줬어요. 그러면 이 폴더 아래에 있는 도큐멘트 파일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한 개씩 가져와서 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워드 파일이기 때문에 확장자가 워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윈 워드가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윈 워드가 뜨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5초 정도를 잡았는데 좀 느린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좀 더 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5초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펑션을 수행을 해라 라고 했는데 add 펑션은 이제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을 실행시켜 놓고 3.5초를 기다린 다음에 워드로 들어왔어요. add 펑션으로 들어왔고 다시 여기에서도 로우 변수와 퍼스트 변수를 글로벌로 선언을 해줬고 컬럼은 1로 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이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컬럼은 A, B, C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은 지금 1이기 때문에 현재 A열을 가리키고 있겠죠. 일단은 A열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윈 액티베이트를 시켰어요. 윈 워드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윈 액티베이트를 시키는 거는 이미 여기 애드에 들어오기 전에 그 워드 문서를 띄워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확인 차원에서 윈 워드 창으로 윈 워드를 액티베이트를 시키는 걸로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슬립은 뭐 200에서 300ml 정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워드가 열렸다. 워드가 열렸으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워드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저장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 번호를 수정하고 저장을 했을 수도 있고 주소를 수정하다가 저장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같은 값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워드 파일을 열었을 때 맨 그 문제 해당 문서의 맨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컨트롤 페이지 업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렇게 맨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나 맨 처음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맨 처음에 있는 이제 신청서 항목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이름을 가져오도록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에서 해당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건 탭이거든요. 그래서 탭을 한번 눌러보면 이름으로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름은 실제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가져올 이름은 그 다음 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홍길동란에 왔습니다. 실제 가져올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마침 이동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동뿐만 아니라 선택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변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 C만 눌러주는 거죠. 컨트롤 C만.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여기 가서 엑셀에서 복사를 했던 액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그 이제 무식하게 했던 거고요. 이걸 변수로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거를 변수에다 저장하는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C 저장한 결과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클립보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클립보드의 내용을 뭐 name이라는 변수에다 지정해 놓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send input을 줘서 컨트롤 다운과 페이지 업을 누르고 컨트롤 업을 했어요. 그래서면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른 거죠. 요 부분이. 그리고 나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탭을 두 번을 눌렀어요. 탭을 두 번을 눌러서 회원가입 신청서 처음에 있다가 탭 한 번, 탭 두 번 해서 홍길동으로 온 거죠. 그래서 탭을 두 번 눌러서 이름 칸으로 와서 슬립을 준 다음에 여기서는 네, 해당 이름을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이름을 컨트롤 C, 컨트롤 다운과 C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업을 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럼 복사한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클립보드의 내용을 name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일단 클립보드의 내용은 name에 들어갔기 때문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지워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탭에서 한 번 더 가보면 생년월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빈 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팩스 칸은 보통 팩스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희망 주식회사 근무처에 있다가 탭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회사를 희망 주식회사를 복사해서 클립보드한테 집어넣었어요. 앞에 칸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 칸에 클립보드를 지우지 않은 상태로 팩스로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클립보드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선택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선택된 게 없는 상태에서는 클립보드에 들어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클립보드에는 어떤 게 값이 들어있죠? 네, 그 전에 저장한 값이 희망 주식회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팩스라는 변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엉뚱하게 팩스 번호가 아니라 희망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립보드를 지워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생년월일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건 다 이제 각각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변수를 줘서 주소는 어드레스로 집어넣고 휴대폰은 뭐 HP로 집어넣고 이메일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름도 집어넣고 팩스명도 집어넣고 다 넣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팩스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팩스가 빈칸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립보드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여기 클립보드를 지우지 않았다면 부서 이름이 회사 이름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해서 쭈루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계속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복사해서 변수에 넣어주면 되느냐? 아니죠. 이제 엑셀에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은 이미 띄워져 있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엑셀을 띄워야 되기 위해서 엑셀을 띄우기 위해서 win activate로 ahk-ex2로 엑셀을 띄워주시고요. 그러면 뒷면에 있던 엑셀이 이제 전면으로 뜨게 되겠죠. 얘가 이제 포커싱을 받으면 약간의 시간 지연을 주고 나서 우리는 이 띄워져 있는 엑셀 어플리케이션을 컴 오브젝트로서 엑셀 객체로 잡겠다. 해서 이후부터는 엑셀 객체에 대한 오퍼레이션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엑셀을 열고 나서 퍼스트라는 변수가 1이 아니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 조건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컴 객체를 처음 연 건지 아니면 그 두 번째 이후부터 연 건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처음 엑셀을 열었을 때 이 엑셀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행이 기존 회원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된 회원이 몇 번째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걸 한번 찾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 객체에서 액티브 워크북의 시트명은 시트1이었고 유스드 레인지 로우의 카운트 요 값을 하면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그 마지막 로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행을. 근데 우리는 마지막 행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1에다 넣을 게 아니라 2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넣어야 될 행은 더하기 1을 더해서 1, 로는 1을 더해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트는 아까 1이 아니어서 디폴트가 0이었기 때문에 1이 아니어서 이제 1로 바꿔주면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로우는 계속 알아서 계산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 일단 로우는 이 행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컬럼은 1이었죠. 그래서 행이 2행이고 1열에 엑셀 오브젝트의 셀 1행 1열의 값은 여기 이제 값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값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행이 예를 들어서 1행이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번호가 1번이죠. 그렇다면 얘는 마지막 행보다 1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번에 대한 번호는 첫 번째 칸이 순번인데 넘버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한 행에서 다시 1을 빼준 그 값이 이제 여기에 순번 1이 되는 거죠.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은 일단 첫 번째 1행 1열이 들어갔기 2행 1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행 2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제 없는데 일부 이제 항목들이 좀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소에 줄을 뭐 몇 줄을 더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앞뒤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R, 컨트롤 N은 그 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뒤 주소에서 이제 트림을 넣어서 공백도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명 같은 경우도 회사명에 여기에 회사명에 이 디폴트로 이제 회사명이라는 가로 열고 회사명이 있고 주소에도 이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트링 리플레이스를 써서 기본적으로 주소라든가 컨트롤 R, 컨트롤 N은 다 지워주고 이제 공백도 지워주는 걸로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이제 가입일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가입일을 어떻게 캐치할 거냐? 이 앞에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 칸이 선택됐을 때, 자 직급에서 탭으로 갔을 때 이 다음 칸이 전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날짜만 캐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캐치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도 되고요. 이제 서브 스트링을 쓰셔도 됩니다. 서브 스트링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몇 번째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길이로
가져와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짜라는 거는 서약합니다 뒤에서부터 신청인 앞에까지가 날짜거든요. 그래서 서약합니다를 찾아서, 그러니까 스트링에서 sdate라는 스트링에서 서약합니다를 찾아서 그 위치를 받아오는 게 inString 함수거든요. 그래서 inString에서 서약합니다를 받아오면, 서약합니다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까지 6개거든요. 그럼 그 다음 위치를 7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나 여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신청인까지를 또 찾아서 그 앞에까지만 뒤져오면, 신청인을 찾아서 그 끝나는 주소를 여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ss end에서 ss start를 빼준 걸 길이로 해서 서브스트링을 sdate에서 시작 지점은 서약합니다 더하기 7번째에서부터 해서 길이를 그 뒤에 길이만큼으로 가져오는 걸로 해서 sdate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마지막 캐리지 리턴이나 뉴라인은 다 지워주고요. 공백도 지워주고 월, 일, 년을 마이너스로 대시로 하이픈으로 바꿔줍니다. 이름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백까지 다 잘라주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제 해당한 거는 항목을 하나에 이제 저장을 한 거니까 마지막에 이제 세이브를 해주는 겁니다. 엑셀을 액티브 워크북에 세이브를 해주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dd 함수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add 함수가 끝나면 다시 이제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 워드 문서를 열어서 시간 3.5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add 함수를 다시 또 수행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아까하고 다른 거는 이제 row 함수가 아까 처음에 그 계산을 하는 부분이, 예, 여기 있네요. row를 다 하고 나서 row를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 들어왔을 때는 굳이 row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한번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워드를 열어서 다시 쭉 값을 카피를 하고요. 카피한 다음에 엑셀로 이동해서 엑셀로 윈 액티비티를 시켜서 이동한 다음에 로우는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다시 순번부터 쭉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템포 임의로 이제 폴더를 데이터, 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D 드라이브의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엑셀을 실행하면 이게 멤버 엑셀이거든요. 그래서 멤버 엑셀을 실행해서 파일 로케이션은 D 드라이브 데이터로 했는데 셀렉트 폴더에서 하셔도 되고, 이미 들어가 있는 값이 내가 들어가 있는 값과 똑같기 때문에 add를 그냥 누르시면 이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멤버 저걸 닫았어야 되는데 안 닫다 보니까 그냥 열렸네요. 그래서 복사를 수차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엑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건 오류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안 닫다 보니까 오류가 났네요.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멤버 도큐멘트를 닫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멤버 도큐멘트가 정상적으로 값을 갖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문제는 없고요. 쭉 있는 상태에서 됐으니까 다시 닫겠습니다. 엑셀만 여는 겁니다. 엑셀만 멤버 엑셀을 열고요. 멤버 엑셀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이걸 이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이제 삭제를 한 상태에서 한번 저장해 놓고, 자, 이제 멤버 exe를 실행하겠습니다. 멤버 엑셀 실행을 하면, 자, 폴더는 동일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add를 하면, 자, member.document 파일을 열어서 여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맨 위로 간 다음에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엑셀로 가서 순차적으로 집어넣고 다시 두 번째 엑셀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보시면 복사 1의 멤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 복사를 해서 쭉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엑셀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같은 파일을 복사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파일 타이틀을 보면 도큐먼트 파일에 파일 타이틀을 보면 복사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사 2 내용을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다시 이제 세 번째 복사 3 도큐먼트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복사 3 멤버 도큐멘트가 열려서 값을 순차적으로 복사를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해서 집어넣죠. 이렇게 해서 일단 세 번째까지 갔고 다시 복사 4 멤버스 도큐멘트가 열렸고 복사를 순차적으로 하고요. 복사한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똑같은 값들이 저장이 됐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바뀌어지면 이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이 이제 어떤 회원 관리를 할 엑셀 파일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한 번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걸 하면 똑같은 이제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멤버에 한 개씩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름만 홍길순으로 바꿔볼까요?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2는 김철수 저장을 하고요. 이영희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쓰는 겁니다. 서지연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면 안 되고요. 이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의로 그냥 막 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해 놓은 상황에서 똑같이 회원 가입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애드를 하면 자 처음에 멤버 도큐멘트를 열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엑셀에 홍길순이 저장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다시 김철수가 있는 파일이 열렸고 복사를 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김철수가 복사가 됐습니다. 다시 세 번째 파일은 이영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을 띄우고 복사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 데이터가 다시 이제 아홉 번째 데이터는 서지연으로 돼 있는데 서지연 데이터가 복사가 돼서 마지막 항목까지 복사한 다음에 서지연이 복사가 됐고요. 마지막에 이다은이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복사가 돼서 최종적으로 엑셀의 10번째 데이터로 저장이 됐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엑셀에 누적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없이 회원 가입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워드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옮기는 아주 단순한 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쓰는 이제 티스토리 쪽에 올려놨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고요. 요걸 참조하시면 이제 워드에서 엑셀로 옮기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건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게 이제 저도 해보다 보니까 인코딩에 대한 거를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 맞지 않으면 여기 그 한글로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보이거나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거나 내지는 한글을 읽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브스트링, 스트링 리플레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쪽에 스트링 리플레이스 쪽에서 이게 뭐 UTF-8이나 이런 인코딩 문제가 엮이게 되면 이 겹다운표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코딩 문제를 잘 맞추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